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관론자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출처는 아크 인베스터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관론자는 닥터 둠, 루니엘 루비니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자인데요. 그 내용들이 다양한 부분이 많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니엘 루비니가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거품 속에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코인은 거품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의 역할에 대한 경쟁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실제로 화폐 역사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 가능한 화폐는 수요를 유지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수천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금의 희소성, 대체 가능성 및 내구성 덕분에 금을 가장 성공적인 형태의 돈으로 인식했습니다. 금의 희소성,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 그 공급에 대한 희소성이 강하고요. 대체 가능성, 작은 금이라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큰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강한 충격이나 강한 온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지금 오랜 역사 동안 금을 가장 성공적인 형태의 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금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금의 많은 특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을 개선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들도 더 개선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희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구성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분할이 아주 쉽습니다. 금보다도 나은 것은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쉽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우리가 1비트코인을 사더라도 하나의 비트코인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분할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증 가능합니다. 검증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암호로 구성되어 있고 위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아주 쉽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식 가능하며 양도 가능하며 우수한 유틸리티를 부여하고 잠재적으로 수요를 유도하고 글로벌 디지털 화폐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다양한 화폐 특성입니다. 금도 다양한 특성 때문에 수요를 원했고요. 비트코인도 금보다 나은 특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버블에 와 있다, 아니다 라는 것을 평가하기는 힘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최초의 글로벌 디지털 머니에 적합한 경쟁자로서 비트코인이 최소한 금과 비슷한 수요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금에 비슷한 수요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9천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000조가 넘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거대한 거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 또는 시가총액은 아래와 같이 금의 2% 미만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큰 대형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가치를 가지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2010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금에 비례해서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약 1에서 2%까지 올라가 있었다. 언제? 2019년도까지. 하지만은 2020년, 올해는 2021년이죠. 약 1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0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시장 크기가 금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루니엘 루비니는 비트코인은 범죄자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립 기술인 비트코인은 누구나 거래할 수 있으며 범죄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IP 주소로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해 중앙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암호화 디지털 키와 주소로 구별하여 비트코인에 강력한 검열 저항을 부여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라는 그 주소는 우리가 이동 경로를 확인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블록체인 인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누구나 공유할 수가 있는 공공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모든 사용자는 네트워크에서 전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이게 투명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물리적 현금이 불법 활동에 대한 더 나은 매체임을 시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을 거래 내역을 숨기게 된다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더 범죄자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네트워크에서 전체 거래 내역을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래프는 크립토 커런시, 이 작은 그래프 왼쪽에 있는 것이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US 달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라색 부분이 우리가 일반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일반 사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민트 색깔 부분이 불법적인 자금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러보다도 현격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믿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